아이폰 17 같은 경우에는 핑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핑 테스트 이렇게 실시간일 때 돌리게 되면은 조금 안 튀나요 지금? 틴트를 키니까 알림 배경이 그냥 완전 하얗게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오늘은 정식으로 배포된 iOS 26.1에 대해서 굵직한 변경점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아이폰 17 시리즈가 출시됐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셀룰러 이슈에 대해서 과연 26.1 정식 버전에서도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발생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핑 테스트 같은 것도 많이들 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직접 한번 아이폰 17 핑 테스트를 통해서 이 문제가 수치적으로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 아이폰 17과 아이폰 16 그리고 S21 울트라, S24 이렇게 4가지 모델을 전부 LTE인 상태 그리고 5G인 상태로 각각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TE인 상태에서 비교를 해드릴 거고요. LTE 테스트는 2대씩 보여드릴게요. S21 울트라랑 아이폰 17, S24랑 아이폰 16 이렇게 보여드릴 거고, 아이폰 쪽은 지금 다 T 플러스 SK 알뜰폰망을 보여드릴 거고요. 갤럭시 쪽은 메인 SKT를 보여드릴 거고 5G가 되지만 LTE 우선 모드로 바꿔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시작해 볼게요. 여기서 제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세팅을 1분으로 해놓고 차트까지 보면서 핑 테스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100ms 아래로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폰 17 같은 경우에는 가끔 타임아웃도 되고 500ms가 넘기도 하고 400 넘고 370 막 이런 식으로 핑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호는 4칸 다 뜨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연율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면서 갤럭시는 성공률이 100%예요 이 패킷 전송하는 게. 그런데 아이폰 17 같은 경우에는 성공률이 86%밖에 안 됩니다. 테스트가 끝났는데요. 자, 일단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가 난리가 났죠. S21 울트라도 핑이 안 튀진 않아요. 살짝씩 튀는데 그래봤자 100ms 살짝 넘는 그 정도인 것 같고요.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제 응답되기 때문에 조금 높게 뜨는 것 같은데 아이폰 17을 보시게 되면은 핑이 코인 그래프도 요새 안 이럴 것 같은데 중간중간 타임아웃 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그냥 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구간이 없습니다. 지금 최소값 49ms랑 58ms로 최소값 자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최대값이 S21 울트라는 그래봐야 192ms. 하지만 아이폰 17은 타임아웃도 아예 있었고요. 타임아웃 되지 않은 최대값은 945ms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연율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평균값도 S21 울트라는 69ms, 아이폰 17은 393ms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공률도 100%와 86.7% 요렇게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성공률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내가 패킷을 60개를 보냈을 때 60개 중에 60개가 다 돌아오지 않고 한 10개는 날아간다 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가 손실이 발생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S24랑 아이폰 16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핀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S24는 엑시노스 2400을 탑재했잖아요. 그래서 모뎀이 엑시노스 모뎀이란 말이죠. 그래서인지 기본적으로 핑이 조금 높게 잡히는 면이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폰 16도 핑이 살짝 튀긴 튀네요. 오히려 S24가 핑은 안 튀어요. 핑은 안 튀는데 아이폰 16도 핑이 튀긴 튑니다. 그렇지만 이게 튀는 게 아이폰 17처럼 막 400, 500, 900 이렇게 튀는 게 아니라 그래봤자 최대 튄 게 152ms이긴 합니다. 그리고 타임아웃이 나서 패킷 전송 자체가 실패되는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성공률 둘 다 100%인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번에도 보여드리면은 차트를 봤을 때 핑이 튀는 것 자체는 이제 아이폰 쪽에 조금 더 심해요. 아이폰 16에서 이렇게 핑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 크게 튄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S24는 핑이 튀진 않았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지연 값 자체가 S24의 최소값이 142ms이기 때문에 아이폰 16의 최대 지연율이 158ms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만 봤을 때 지연 자체는 엑시노스 모뎀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S24 쪽이 지연이 많이 나긴 합니다. 그렇지만 둘 다 이게 핑이 튄다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확실하게 LTE 상태에서는 아이폰 17만 유독 이상하게 핑이 튀고 있다 라는 거고요. 이번에는 5G 상태로 보여드릴 거고 5G는 알뜰폰 없이 SKT 자체로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24 5G 핑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5G도 LTE랑 비슷하게 기본적으로 핑이 100ms 이상은 찍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뭔가 또 엑시노스 모뎀의 종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1분간 테스트를 돌렸음에도 핑이 크게 튀는 부분은 없어요. 최소값이 133ms, 최대값도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248ms 이거인 것 뿐이지 평균값은 161ms고요. 패킷 전송 성공률은 100%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폰 16에다가 한번 5G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SKT 5G 잡혀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핑 테스트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5G에서도 오히려 떨어지는 느낌으로 튀네요. 핑이 LTE일 때보다 핑이 더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잘 되고 있어요. 아이폰 16에서는 지금 중간에 한번 튀어서 127ms까지 갔었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될 만한 정도는 아니고요. 이제 1분간 테스트가 종료가 됐는데 최저값 36ms, 최대값 127ms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뽑아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평균도 64ms고요. 패킷 전송도 역시 100% 다 성공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S20 울트라로 한번 가볼게요. 5G 5승 모드로 바꿔주고요. 다시 한번 핑 테스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 S24 같은 경우에는 엑시노스 모뎀이었지만 S20 울트라는 퀄컴 모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핑이 100ms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밑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1분간의 테스트가 끝났지만 최저값 29ms, 최대값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118ms, 평균값은 49ms고요. 역시 패킷 전송 100% 성공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5G 상태의 아이폰 17을 보도록 할 건데요. 5G 잡힌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시작해 볼게요. 처음에는 지금 괜찮아 보이다가 바로 튀네요. 347, 289, 508, 447 그냥 바로 튑니다. 아이폰 17 혼자 이러니까 이건 진짜 아이폰 17만의 문제가 맞고요. 같은 유심, 같은 5G, SKT망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폰 16에서도 이런 문제는 없었고요. 갤럭시는 당연히 이런 문제 없고요. 아이폰 17만 지금 iOS 26.1로 업데이트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LTE에서 5G로 오니까 타임아웃은 조금 줄었습니다. 기본적으로 5G가 지원율이 조금 더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임아웃이 조금 덜하다 보니까 성공률은 아까 86점 몇 프로였던 것 같은데 96.7%로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1분짜리 핑 테스트 하는데 정상적인 셀룰러 환경이라면 성공률이 100%가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최저값은 38mm로 굉장히 준수하지만 여전히 최대값 706ms고요. 성공률이 100%가 아니라는 점, 요건 확실하게 문제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를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쓰고 있으면은 핑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나온다 라는 얘기도 있었고 유튜브를 PIP로 띄워놓고 핑 테스트를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백그라운드에 제 영상을 한번 틀어놨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핑 테스트를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초반에 한번 핑이 확 튀었었는데 영상이 재생된다고 해서 핑이 안 튀는 건 아니네요. 핑이 튑니다. 버퍼링을 위한 데이터를 받고 있을 때는 안 튀다가 버퍼가 끝날 때 한번 팍 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확실하게 있어요. 역시 이번에도 패킷 전송률이 100% 성공이 아니고요. 최대 지원율이 973ms까지 올라갔고요. 백그라운드에서 분명히 계속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실시간이어야 될까요? 페이스타임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페이스타임 링크를 통해서 페이스타임을 걸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페이스타임 실시간으로 작동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PIP인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핑 테스트를 돌려보겠습니다. 핑 테스트 이렇게 실시간일 때 돌리게 되면은 이런 식이면 조금 안 튀나요? 지금? 완전하게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게 백그라운드에서 있어야지만 핑이 안 튀어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제 추측입니다. 뭔가 모뎀의 전력 효율 때문에 스케줄러를 돌릴 때 그 스케줄러에서 핑 지연율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나오는 것으로 조금 스케줄러가 잘못 설계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 수밖에 없는 이 페이스타임을 지금 해놓고 나니까 핑 테스트가 굉장히 정상적으로 잘 나옵니다. 패킷 전송률도 100%로 나왔고요. 최대값도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만 386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요 30원저리로 떴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실시간으로 정말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거를 거역할 수 없을 때는 핑이 무조건 정상적으로 나오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핑이 마구마구 왔다 갔다 한다 라는 문제점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 스케줄러를 바꿔주면은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선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번 iOS 26.1 정식 버전에서도 이게 해결되지 않았다. 여전히 셀룰러 이슈는 그대로다 라는 점이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큰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iOS 26으로 올라오면서 리퀴드 글래스 UI가 새롭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베타 할 때부터도 그렇고 계속해서 애플이 리퀴드 글래스 강도에 대한 감을 왔다 갔다 막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애플이 iOS 26.1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애플답지 않은 옵션을 추가한 것 같아요. 설정에 들어와서 디스플레이 및 밝기를 들어가주면요, 여기 리퀴드 글래스라는 옵션이 새로 생겼습니다. 선호하는 리퀴드 글래스 스타일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값은 투명이에요. 밑에 틴트가 있거든요. 투명은 투명도를 높여 아래에 있는 컨텐츠를 더 드러냅니다. 틴트는 불투명도를 높여 대비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투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투명입니다. 지금 아이폰 16은 iOS 26이고요 아이폰 17은 26.1인데 둘 다 강도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iOS 26에서 새로 추가된 틴트를 누르게 되면은 배경이 확실히 좀 더 색깔이 들어가네요. 흰색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완전 더 하얗게 배경이 바뀌네요. 나는 리퀴드 글라스의 이런 유리 느낌보다는 가독성이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틴트를 켜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알림 센터에서의 알림 배경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요. 틴트를 켜니까 알림 배경이 그냥 완전 하얗게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리퀴드 글라스 느낌처럼 배경이 블러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인데 배경 블러와 함께 완전 하얗게 지금 처리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다크 모드로 한번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아까는 라이트 모드였기 때문에 흰 배경이었지만 다크 모드에서는 검정 배경으로 바뀌어서 뜬다 라는 점을
점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잠금 화면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를 하게 되면은 카메라가 켜지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iOS 26.1에서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설정에서 카메라를 가게 되면요, 원래는 없었던 건데 잠금 화면 쓸어넘기기로 카메라 열기 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끄게 되면은 잠금 화면에서 이렇게 스와이프를 하더라도 카메라가 실행되는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기능 모두 약간 뭔가 갤럭시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조금 더 생각하는 그런 커스텀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진 앱에서 키워드가 아니라 그냥 자연어로 사진이나 비디오를 검색하는 기능과 간단한 프롬프트를 통해서 추억 동영상 생성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라고 하는데, 불꽃놀이 사진 보여줘. 아니, 불꽃놀이까진 지금 알아 먹어놓고 사진 보여줘 라고 자연어로 얘기하니까 왜 못 알아듣는 거야? 이거 갤럭시도 그러나? 잠시만요. 얘는 지금 불꽃놀이 사진 보여줘 라고 했는데도 보여줬어요. 그런데 iOS 26.1에서는 사진 보여줘 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보자마자, 아니 여기서 불꽃놀이라는 키워드를 뽑아서 검색하면 되는 거 아닌가? 분명히 업데이트 로그에 사진 앱에서 자연어로 검색할 수 있어요 라고 해놨는데 안 되는 게 좀 웃깁니다. 불꽃놀이 사진 보여줘에서 원 UI 8은 제대로 보여줬고, iOS 26.1은 불꽃놀이에서는 잘 보여줬지만 사진 보여줘라는 그 자연어가 추가되는 순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게 좀 아직까지 아쉬운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로 유화, 이번 애니메이션 같은 챗 GPT 스타일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라는 로고도 또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카페에서 고양이를 만지고 있는 한성우를 만들어줘 라고 한번 시켜볼게요. 아, 여기서 저를 섞어볼게요. 챗 GPT가 이번에 새로 생겼다는 건데, 이거를 누르면은 GPT에서 이미지 생성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GPT에 공유해서 만들어주겠다 라는 거거든요. 한번 챗 GPT와 공유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GPT 스타일도 여기서 고를 수가 있다고. 이메일 스타일, 유화, 수채화, 벡터, 일본 애니메이션, 프린트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이메일 스타일로 한번 지금 냅둬 보겠습니다. 그러면 플레이그라운드 이외에 넘어가서 챗 GPT로 이미지 생성 중이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지금 GPT랑 연계가 되면서 이렇게 로딩되는 느낌이 이렇게 또 들어오네요. 이런 애니메이션은 진짜 괜찮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아니, 나 이렇게 아저씨야? 아니, 잠깐만요. 이 사진이 그렇게 아저씨 같이 나오는 사진이 아닌데? 잠깐. 아니, 무슨 후덕한 아저씨를 만들어 놨어. 이거는 뭐 애플 잘못은 아니에요. GPT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나 봅니다. 제가 제미나이랑 친해서 GPT가 좀 저를 안 좋게 보나 보는데, 유화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유화는 좀 느낌 있다. 너 요거 좋다. 수채화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채화도 느낌 좋네요. 요런 느낌. 이번엔 벡터 가보겠습니다. 요런 벡터도 귀엽습니다. 아주 귀엽고요. 일본 애니메이션도 한번 뽑아볼게요. 완전 진짜 지브리다. 저 약간 지브리 훈남 남주. 너무 주책이죠? 저도 알아서 자제할게요. 이런 느낌 어쨌든 마음에 들어서요. 마음에 들어서 그랬고, 프린트까지 한번 마지막으로 만들어 볼게요. 5장 만들지 않았어요? 5장 만들었더니 1일 사용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스타일을 변경하거나 유료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GPT한테는 제가 돈을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너무 적은데? 뭔가 좀 재미 좀 붙일라 하면은 한도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iOS 26.1 변경점으로 시작을 해서 iOS 26.1까지 이어지고 있는 아이폰 17 시리즈 셀룰러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iOS 26.2 개발자 베타가 오픈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베타가 이어지면서 과연 셀룰러 이슈가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iOS 26.2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iOS 26.1 그리고 아이폰 17 시리즈의 셀룰러 데이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내가 아이폰 17 유저인데 셀룰러 사용하면서 이런 환경에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더라 라는 사례가 있으시면 댓글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저도 한번 확인해보고 재현이 되면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볼트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